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아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성 낭독 드라마를 기획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올해 우리가 2022년에 진행한 여성 낭독 드라마에 대한 약간의 소감 그리고 평가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두동에 살고 있는 고이지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 낭독 드라마에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 살고 있고요. 50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편하고 딸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시민단체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30대 미혼 여성이고요. 직업은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고 여성 낭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저희가 여성 낭독 드라마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30대에서 70대까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세대별 차이가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내에서 있었던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세대별로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제적인 상황이나 처한 위치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간 기본적인 남녀 고정관념이나 이 차별에 대한 거는 아직도 조금 있구나, 이런 세대별로 좀 다르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그런 차별을 받았었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차이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분과 그런 줄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된다거나 이런 형식이었지 비슷한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경험들은 다 한두 번씩은 있었고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여성들은 다 그런 차별 속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가 다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가족들 또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남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남성들도 다른 차별의 그런 걸 겪고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여자분들의 연세나 그런 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랬겠구나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 우리가 왜 다른 문화권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라고 듣는데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엄청 친숙한 거? 그런 느낌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실제 하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70대는 이런 식의 여성의 삶을 살았구나. 30대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래? 이런 생각들은 조금 한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히 여성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여성의 조건, 삶의 조건, 사회적 조건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네, 조건들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흔히 말하는 이제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하게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맞벌이하는
그러니까 직장인 여성들이 쉴 틈이 없다. 재택을 하면서도 돌봄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한테 좀 부과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왠지 그 육아가 여성의 몫인 것처럼 조금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돌봄은 여성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뭐 아이 돌봄도 있지만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돌봄도 사실은 끝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저는 이제 계속 50대고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사실 내 몸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또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돌봄이 또 그 할머니한테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돌봄에 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나이 든 여성이 돼가니까. 여성한테는 돌봄 유전자가 있나요? 뭐 있다고 사회적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돌봄에 최적화는 더 남성일 거라. 왜냐면 일단 힘이 여성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든 여성들한테 그 근력이 없는 게 너무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돌봄은 주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거. 근데 여기 돌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평소에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혼 여성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또 제 나이 또래 생각했을 때는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만 해도 제 남동생이랑 있을 때 남동생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이 좀 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어떤 성역할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더 잘 우월한 사람이 하게 되는 우월한 사람. 저는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는 남편이 돌봄을 더 잘해요. 성격도 그렇고 훨씬 더 꼼꼼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는데 그런 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돌봄 노동자들은 굉장히 중년 여성들이 많거든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많이 앓으신다고 하던데 근데 그런 여성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돌봄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할 때는 어느 집에서나 분위기에 따라서 남성이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좀 여성들이 많이 하는 노동이라 그런지 좀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좀 치부되는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지막에 어떤 분이 촬영을 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시키는 게 짐도 되게 크고 나 혼자 그런 걸 맡아서 하려고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좋은 뭔가 구성원이 되게끔 교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보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봄은 그쵸 여성들한테 주어지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 우리한테는 되게 커다란 신화가 있잖아요. 신사임당이라거나 그런 신화들 때문에 압박감을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위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약간 위축되는 그런 부분. 나는 그것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 때 좀 뭐랄까 제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민단체 일을 하긴 하지만 주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단체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는 엄마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학교에서 어머니들 그룹에서도 좀 소외되거나 조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뭔가 되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녹색 어머니회가 있잖아요. 네. 왜 그거를 이 어머니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그런 회가 아직도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름 바꾸기가 어렵대요. 아니 저희 동네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녹색 어머니 예전에 저희도 했으니까 그걸 하는데 녹색 하프모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지역으로. 저희 지역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네, 네. 녹색 학부모회라고 돼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하도 학교를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랬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맞아 그동안 어머니라는 게 너무 그랬지 한쪽으로만 너무 부여하는 역할이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바꿔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그것이 여성 혹은 어머니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한테 그게 역할이 좀 전체적으로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돌봄의 시작은 자기 자신 돌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돌봄으로 막 찌들어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를 돌아볼 자기 시간 확보부터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일중심이고 효율성 위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뭐 당장 사회가 바뀌진 않겠지만 여성들도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뭐 그게 건강 돌봄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